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이 그림 교실 6일차입니다. 벌써 6일차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 5일차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술 해부와 관련해서 인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6일차 때부터는 미술 해부학이 아닌 더 다른 거, 투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투시! 투시 같은 경우에는요, 투시 같은 경우 배경을 그릴 때나 아니면 그 공간을 어떻게 빠지게끔 할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배워두면 좋은 부분인데요. 투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점 투시, 그리고 2점 투시, 그리고 3점 투시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뭐 4점, 5점도 있는데 거의 1, 2, 3점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배경을 그리거나 아니면 멋있는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시 같은 경우에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에서 기본적으로 3개의 투시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6일차 때는 제가 기본적인 1점 투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 할 때마다 2점 투시 설명해드리고 3점 투시 설명해드리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6일차 때는 여러분들한테 1점 투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투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의 명칭이 있는데요. 몇 가지의 명칭이 있어요. 일단은 눈높이를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상, 우리가 여기가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 여기에 지평선. 눈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배울 게 1점 투시라고 알려드렸잖아요. 1점 투시. 자, 그러면 이 지평선에 소실점이 찍히게 되는데요. 지평선의 눈높이에 소실점이 하나가 찍히게 되는데 이렇게 점 하나가 찍힌 걸 1점 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의 명칭은 소실점이고요. 지평선에 점이 하나 찍혔기 때문에 1점 투시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명칭을 2가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투시에서 더 알아야 될 건 하나는 소실선이라는 건데요. 보면 소실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표현해주고요. 거리를 표현해주고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실선 같은 경우에는 거리로 가는 선, 개체가 소실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순 있지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눈높이의 지평선에 소실점이 하나 찍힌 게 1점 투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실선이 어떻게 생기느냐? 소실선은 어떻게 생기느냐? 만약에 여기가 눈높이인데 우리 여기가 눈높이에요. 근데 이 눈높이 밑으로 상자가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상자가 하나 있어요. 상자. 그러면 눈 높이보다 밑에 있으면 상자는 아랫면이 보이지 않고 윗면이 보이겠죠? 윗면이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소실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소실선은 여기 소실점에서부터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실선이 그어집니다.
개체가 소실점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소실점에서 개체로 가는 길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실선이 생겼는데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자를 이런 식으로 투시에 맞춰서 1점 투시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눈높이보다 밑에 있는 상자는 위쪽 면이 보인다. 윗면이 보인다. 어허. 그리고 우리 눈 높이보다 위쪽에 있는 상자를 그리려고 해요. 우리 눈 높이보다 요거 열로 옮겨서 적어 드릴게요. 자, 눈 높이보다 위에 있다, 상자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자는 눈 높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면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상자가 소실점을 이렇게 개체로 이동하는 길, 소실선을 그어주고 상자의 모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상자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상자는 밑에 면이 보이겠죠. 밑에 면이 보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상자와 밑에 있는 상자 1번과 2번 사이에 만약에 눈높이 선상에 있는 상자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눈높이 선상에 딱 걸려져 있는 상자다. 그러면 요런 식의 모양을 띠고 있겠죠. 요런 식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 면도 윗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점 투시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상자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1점 투시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알려드리자면 1점 투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1점 투시를 일단 눈높이가 있고요. 눈높이를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눈높이가 있고 소실점이 있고 그러면 1점 투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높이 선상에 소실점이 하나만 존재하는 투시예요. 자, 그리고 이 1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길다란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소실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소실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와 똑같은 물건이 뒤쪽에도 존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면 그 다음에도 그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크기가 존재를 한다면 요 1번과 2번과 3번은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뭐 하나가 특별히 크지 않아요. 모든 크기는 같습니다. 1번, 2번, 3번은 크기가 같아요. 다 같은데 왜 작아 보이고 1번은 커 보이고 이러냐? 왜냐? 이거는 투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안에서. 그래서 1번이
만약에 좀 더 뒤로 가 있으면 2번에 있는 크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거리가 더 멀리 있으면 3번의 크기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인 거예요. 같은 크기이고 거리가 존재를 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존재를 해요. 거리가 있다. 거리가 존재를 한다. 여기에 있는 거를 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다른 거는, 아까도 상자로 설명을 해 드리긴 했는데, 요런 식으로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물건은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물건은 아랫면이 보이고 눈높이보다 밑에 있는 물건은 위에 면이 보인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점 투시에서는 거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좌우에 거리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거리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수직이죠. 위아래에 거리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 위, 아래의 거리는 없어요. 그치만 1점 투시 쪽으로 깊이감만이 존재를 한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점 투시의 소실점은 지평선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일치하는 곳에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눈높이 선상에 소실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색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있고 이게 없으면 바라보고 있는 곳에 소실점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실선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이렇게 사물이 있고 없어도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에 뭐 책상 같은 거를 그릴 수도 있겠고 침대 같은 걸 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 뭐 이게 옷장이라고 치면 여기서 투시에 맞춰서 옷을 입는 사람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옷을 꺼내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옷장을 여는 동세 같은 걸 또 그릴 수 있고 그래서 투시에 맞춰서 그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시 같은 걸 알아두면 일단은 거리감도 이해하기 쉬울 테고 대충이나마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투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춰서 그리기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점 투시에서 존재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점 투시에서는, 깊이 거리가 존재를 하고요. 수평, 수직, 평행선이 존재를 합니다. 네.
존재를 하는 거. 하지만 그의 방면에 1점 투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 없는 거는 바로 좌우와 높이의 거리차가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아마 1점 투시를 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